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폭거를 사용했죠.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치사해도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만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 이광철, 최강욱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윤 총장은 직접 특별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8일 이날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의 길이 남을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 권력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른 검찰에 대한 인사폭거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업무 첫날인 아침 7시에 서둘러서 임명을 제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7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고 또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추미애 이런 인사이동은 이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완전히 무시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상의도 없이 패싱한 일방적인 행태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도 명분이 없는 거죠. 오직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점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왜 직권남용을 했는지 분명히 입증해 줍니다. 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안태근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는 애초 법조계에서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는 인사사안에서 이 안태근에 대한 유죄가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많았습니다만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본 겁니다. 특별히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으로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광철,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수사라인 교체 등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현 여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어찌 이들에 의한 검찰 인사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논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이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게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 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김진태 의원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찢어진 검찰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의 검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김진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초유의 친위 구태타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보복 인사이고 수사방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서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 조사 대상이라 그러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은
직권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윤석열은 기죽지 말고 추미애를 수사하라. 뒤에는 국법이 있고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당은 즉각 추미애는 물론이고요.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1973년 10월 20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그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분수령이 된 토요일 밤의 학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콕스 해임함을 거부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내몰려가지고 중도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소재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도청한 본안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정권 핵심부로 접혀져 오던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장을 해임한 사법방해 혐의가 결정타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의 진두지휘 하에 추미애, 이광철, 최강욱 등에 의해서 벌어진 이 윤석열 검찰 라인 무력화는 닉슨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체계에 사법방해죄는 없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몰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조 스트라다무스 조국이 지난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11월 9일자 트윗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형. 정직 3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 해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 조국이 한 말 그대로를 지금의 윤석열 총장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말입니다. 조국뿐 아닙니다. 진중권도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라고 했습니다. 8일날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랬습니다. 진중권은 7일 밤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중권은 또 손발이 묶여도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죠. 이 부산, 경남 PK 친문에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달라 그러면서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뭔가 있다.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윤석열 총장을 믿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신이 할 일을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는 내년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윤 총장이 지금 그만둔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향해 권했던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도 훼손되고요. 또 그 일에 매진해왔던 후배 검사들을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들 수사하던 도중에 검찰 지휘부와 마찰 빚으면서 2년 동안 좌천됐을 때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잘 견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 범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수사를 총쥐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도 윤 총장이라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으로 예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비책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같은 이런 곳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도 윤 총장은 자신이 직접 특별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현 정권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그런 특별수사팀 구성마저도 법무부가 반대한다 그러면 이건 이번 1월 8일 검찰 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또다시 직권남용의 죄를 추가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세월호 특별수사팀,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그걸 해체하라 이렇게 지시한다 그러면 세월호 팀도 해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한 발 앞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였고 신의 한 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소위 친문 고 인사들도 그래도 모두 검사들 아닙니까? 이미 실체가 다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드러난 범죄까지도 덮고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 철저하게 친청와대 출신들이 중앙지검장이나 동부지검장 같은 핵심 수사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수사의 진척이 느려지거나 청와대로의 수사기밀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들이 자신의 운명까지 청와대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는 좀 더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꿋꿋하게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어느 정권도 이렇게 검찰을 탄압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도 학살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된 1월 8일에 검찰 학살에 대해서 이젠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4월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는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